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세요.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8월 첫날입니다. 어제보다 더 덥습니다. 더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장마가 끝나면요,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휴가철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안전운전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해병대 사령부가 더 이상 사설 캠프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7월에 유독 사고가 많았죠. 대부분 후진국형 인재라고 하는데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최후 통첩에 대해서 북한이 나흘째 여전히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중단의 장기화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는 물론 남북관계 이대로는 더 이상 나가기 어려워서 걱정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광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양보 없는 경쟁, 정쟁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정치권의 퇴행 언제까지 더 지켜봐야 할지, 또 민심은 또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 건지 정치권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매일 우리 사회 현 주소를 대변하는 한 글자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더입니다. 더입니다. 더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8월 1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덥죠? 너무 덥습니다. 네, 옷은 시원하게 입으셨는데 덥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점심 때 서울광장에 다녀왔는데 완전히 흠뻑 젖어갖고. 그렇죠. 오늘 30도를 안팎을 오르락내리락 했었죠. 예. 네. 왜 갔냐면 사실 민주당이 거기서 집회한다고 그래서 어떤 분위기인가 한번 살피러 갔는데 네. 텐트 쳐놓고, 저는 조금 늦게 가서 그런가 기자들이 한 반. 네. 상당수 의원들은 식사를 가셨는데 또 자리가 안 보이더라고요. 예. 네. 민주당이 이제 장애투쟁에 들어갔는데 어떻습니까? 예, 오늘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파행과 관련해서 장애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첫 장애투쟁이죠. 소속 의원 127명 가운데 4분의 3에 해당하는 90여 명의 의원이 참석하면서 의지를 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오늘 섭씨 30도에 육박하는 더위였는데 이 땡볕에서 광장 의원총회를 개최했고요. 대국민 홍보물을 배부하고 국정원 개혁 국민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무엇이 두려워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경찰청장을 증인대에 세우지 못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비판을 했고요.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반하는 협상에는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이곳에서요,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등을 열면서 장외투쟁을 당분간 이어갈 방침입니다. 서울광장에 텐트를 쳤는데 서울시에서 미리 통보를 안 해주고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 텐트 쳤다고 이제 불법 점유와 관련된 일종의 과태료. 원래 네. 서울광장 쓰면 돈을 내야 되나 그렇죠. 봐요. 예. 근데 돈을 부과한다고 또 하더라고요. 저도 얼핏 본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돈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국정원 국정조사 이렇게 되면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면서 또 여야 간의 협상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는데 새누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민주당은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광장으로 나갔고요. 새누리당은 이를 비난하면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전략도 없고 야성도 잃은 민주당도 문제지만 양보라는 단어를 모르는 여당도 문제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에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 강경파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공세장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판을 뒤엎으려고 한 것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국조를 스스로 파탄내고 있다 비난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파탄의 원인을 민주당의 당내 문제로 돌리는 이른바 좀 전략적인 발언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감기 드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야권발 정계 개편. 예. 두 지붕 두 가족.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 갖고 상당히 불쾌하나 봐요. 민주당 쪽에서. 예. 새누리당에서는 계속 이런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협상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습니다. 양쪽 원내대표와 대표들이 모든 가능성을 놓고 대화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요. 원세훈 전 원장이 어제 보석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국정조사에 나올 채비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보석. 네. 보석 신청은 돈 내고 나오는 건데 아무래도 변호인들, 전문가로부터 여러 가지 상담받기에 상당히 유리한 거죠. 네, 그렇죠. 혼자서 독방에서 그렇죠. 느닷없이 법정에 가는 것보다는요. 예, 네. 도피 우려가 없다면서 보석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분이 국정조사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한 대목 중에 한 정황.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에 이렇게 처음으로 장외 투쟁이 이제 시작된 건데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의 입장이 약 한 10년 사이에 좀 뒤바뀐 듯한 그런 모습도 있어요. 예, 옛날 회상하시는 분들 좀 박근혜 있었습니다. 대표가 천막 천막 당사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까지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한 선거의 여왕. 선거의 여왕 얘기를 그때부터 많이 들었었죠. 근데 이건 이제 당시는 사학법 때문이었는데요. 2005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표는 사학법 개정 반대를 명분으로 2005년 12월부터 2개월간 장외 투쟁을 벌인 바 있었습니다. 결국 2006년 초에 열린우리당 신임 원내대표로 김한길 대표가 선출됐고요. 한나라당 주장대로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 이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박근혜 대표는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박 대통령이 저도에서 휴가를 보낸 다음에 돌아오셨는데 페이스북에 사진 하나 딱 찍어서 올리시고 청와대에서는 올리지 말라고 그 기자들한테 이제 그랬었나요?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바람에 갑자기 청와대에서 기자들한테 이거 쓰지 마라라고 대통령 관련 동정이었는데. 네. 근데 아무튼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장외 투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하반기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정치권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니까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상당히 이제 쓴소리를 했다고요? 예, 오늘 YTN 라디오에서 한 인터뷰인데요. 윤 장관은 일단 새누리당에 대해서 명분상 응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국정조사 원칙에는 응했지만 방법론을 놓고 계속 문제를 삼아서 결국 흐지부지할 것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상했던 거 아닌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 장외투쟁에 대해서는요. NLL 대화로 공개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수세에 몰리고 궁색한 입장에 처하다 보니까 이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인식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는데요. 민주주의에서는 대통령이 초월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면서 현 정국에 대해서 계속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고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 진단만 하지 말고 새 정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네, 정치권 문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남북 문제. 다시 한번 짚어보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연일 정부의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 통일부 입장은 분명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북측이 배포한 합의서 초안을 보면요. 개성공단 국제화를 언급하는 등 일부 진전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들은 물론이고 일각에서도 정부의 유연성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통일부 장관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오늘 김성곤, 원혜영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무회담에서 나온 합의문의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북측의 회담 태도에서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없었던 점이 합의가 늦어지는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통일부는 정몽원 현대그룹 회장 10주기 추모식 때문에 부인인 현정은 회장의 그 금강산 방문을
방문 신청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오늘이었죠.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요. 북한 측에 있는 김기남, 김영건 노동당 비서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면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통 큰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8월 15일 이전엔 남북관계에도 뭔가 좀 경색된 국면이 뚫리지 않을까 이런 네. 기대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현 정 회장이 3일날 간다고 하니까요. 그 이후에 어떤 좀 메시지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8분 33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 정보입니다. 8월의 첫날 퇴근길입니다. 요즘 휴가철로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이동 차량이 많은 상태인데요. 현재 강릉 가는 길 북수원부터 광교 터널 부근까지는 4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다시 여주 부근부터 만종 분기점까지 24km 구간 정체입니다. 다시 횡성 휴게소에서 둔내 터널을 지나 봉평 터널까지는 20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한남대로 강남 쪽 이동 차량이 이미 많은 상태인데요. 1호 터널 이전부터 한남 오거리까지는 정체에 서행하고 있습니다. 도심은 강남대로 따라 한남대교 남단에서 논현역 쪽으로 차량들이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논현역에서 신사역까지도 시속 20km 미만입니다. 교차하는 테헤란으로는 삼성역 쪽으로 이동하는데 포스코 사거리부터 삼성역까지 정체되고 있고 반대 강남역 쪽 이동하는데도 포스코 사거리부터 르네상스 호텔까지는 신호 2번 정도는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이 밖에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쪽 이동하는데 가좌 부근에서 2km 구간 정체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네,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정전협정을 맺은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지만요.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은 지도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전협정일인 지난 7월 27일에는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특사로 미국에 다녀오신 새누리당의 김정은 의원과 함께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정부 대표단 대통령 특사로서 다녀오셨는데 혼자 가신 건 아니죠? 다른 분들과 함께 가셨죠? 예, 우리 정성조 합참의장님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 6.25 전쟁 전쟁 영웅이신 백선엽 장군님. 네. 그리고 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님. 그리고 또 보훈처 국방부 외교부의 실무진들하고 리틀 엔젤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다녀왔습니다. 네.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위원장님을 특사로 파견하시기 전에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우리 오바마 대통령께 좀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계셨고요. 예. 그리고 또 미국 참전 용사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잘 전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 예. 자, 현지 분위기는 어땠나요? 현지 분위기는 우리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나 미 참전 용사들도 저희들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였고요. 네. 그리고 참전 용사들도 행사에 이렇게 가서 뵈면은 굉장히 표정들이 밝고 예. 아주 이렇게 저희들한테도 참 이래 와줘서 고맙다 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국과 미국은 혈맹 관계구나 하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러니까 현재 예. 미국 대통령은 처음으로 정전 기념식에 참석하셨던 거죠. 예, 예. 그전에는 미국 부통령이 참석한 행사고 했는데 예. 이번에 처음으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한미 동맹도 그렇고 정전 60주년도 그렇고 이 6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제 우리 한국이 이제 미국과 이제 정말로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서 나아갈 그런 위치에 왔구나.
또 미국 대통령도 그런 점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의 어떤 한미 관계, 한미 동맹 관계가 그런 대등한 관계로서 발전돼 나가야 된다고 보시고 그렇게 직접 참석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님이 우리 측을 대표해서 대통령을 대표해서 예. 대신해서 연설을 하셨죠. 예. 어떤 내용입니까? 정전 60주년 기념 행사에 갔기 때문에 먼저 미 참전 용사들 그리고 또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들의 참전과 희생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시를 하고 또 뭐 감사의 표시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참전 용사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지원 재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참전 용사들이나 그 후손들을 실질적으로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당연히 영어로 하셨겠죠? 영어로 했는데 그 문장을 한 100번은 더 읽어서 달달달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100번은요. 100번. 예, 그리고 네. 한 연설 분량도 한 8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네. 하루 전날에 백악관 측에서 좀 연설 내용을 장관들 포함해서 전부 3분 이내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 4분 남짓 한 것 같습니다. 좀 줄여가지고. 네, 원래 예. 양을 줄이는 게 더 어려운데요. 그래서 또 그날 네. 밤에 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예. 줄인다고. 예. 대신 외우는 부분은 좀 부담이 덜했겠어요. 네. 좀 짧게 하면서 요점만 딱 위주로 예.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네. 뭐 연설 마치고 난 뒤에 미국 내무부 장관도 저에게 뭐 영어 연설 참 잘하셨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뭐 네. 주위에서들 칭찬들을 많이 좀 해주셨습니다. 네. 자, 한국 전쟁이 끝난 지 60년 네. 그러면 사실 사람으로 보면 환갑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뭔가 한 단락을 정리하면서도 새로운 미래 또 후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교차되는 그런 나이가 아닌가 생각 드는데 예. 정전협정 60주년 자 어떻게 보세요? 정전이라는 게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이제 전쟁을 잠시 이제 정지한다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정전 60주년이 아니라 이제 평화협정을 맺고 이제 남북 통일의 단계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최근에 북한에서는 일방적으로 그 정전협정 파기 선언을 하고, 긴장 관계를 조성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요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DMZ 내 평화공원, 만드는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좀 실시를 해서 좀 우리가 정말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사실 이제 평화협정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론은 없지만 북한에서 한때 예. 계속해서 예. 이제 북한과 미국이 중심이 된 평화협정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줄기차게 주장해 오기 때문에 예. 최근 보면은 미국 현지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해야 한다 이런 움직임도 있고 또 예. 가두 시위도 예. 있었고 하는 예. 부분들이 예. 이게 혹시라도 또 예. 이게 뭐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교차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어떻게 예. 좀 예. 보고 계신지요? 한반도 통일 문제는 당사자가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렇다면은 당사자끼리 이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고 해야지 당사자가 아닌 그 미국하고 대화를 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라는 것은 그거는 뭐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북한도 정말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님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북한이 정말로 평화를 원하는 그런 자세로 나오면 얼마든지 우리도 그에 응하고 평화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북한이 필요로 한 모든 도움도 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허심탄회하게 같은 민족끼리 좀 가슴을 탁 터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계기가 있기를 참 기대합니다. 네. 네. 자, 그러나 미국에서도
또 마이클 혼다 의원이죠. 친한파로 이렇게 분리되어 예. 있는 그런 미국 의원인데 예.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해서 미국 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의장에게 예. 전달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예. 중심이 되기보다 자꾸 외곽에서 자꾸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예. 좀 다소 아쉽기도 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 우리나라가 이 자꾸 외세가 이렇게 자꾸 개입이 되면은 오히려 더 한반도 통일이라든지 평화 통일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를 하고 주변에 뭐 그런 강대국들은 그러한 평화 통일을 하는데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모양새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미국은 우리 쪽을 적극적으로 도우고 또 중국은 또 북한 쪽을 적극적으로 또 도우고 지원해서 평화 통일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한국과 미국 혈맹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 혈맹 예. 관계의 가장 큰 핵심을 보면 결국 안보 문제인데 예, 현재 또 어저께까지 그 양국 간에 협의했던 거 보면 이제 전시작전권 환수를 이제 연기하느냐, 뭐 그대로 예. 가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예. 미국에서 계실 때 이런 것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뭐 오고 간 것이 있나요? 이번 저희들 특사단 방문에서는 전작권 문제라든지 방위비 분담이나 이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안 논의는 없었습니다. 커티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일단 네. 기본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건지 또 네. 그렇지 않은 건지 좀 네. 불분명한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자, 그 문제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예. 예. 김한길 대표가 이제 장외투쟁을 선언해 갔고요. 예. 서울광장에 또 민주당 예. 텐트도 쳐 있던데 제가 가보니까요. 예. 이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 예. 의원님께서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무슨 NLL 문제다, 자료가 있냐, 없냐, 또 국정조사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국회 내에서 여야 간에 협상을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장외로 나간다는 것은 안 그래도 더운 여름철에 우리 경제도 많이 어려워가지고 국민들 지금 갑갑해 여기시는 국민들 많으신데 더 그렇게 하면 갑갑해 여기시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9대 국회 시작을 할 무렵에 이제는 정말로 이렇게 국회를 민생의 현장으로 만들고 국민들께 더 이상 싸우지 않는 모습,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말자 해가지고 국회 선진화법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또 옛날 방식인 구태정치, 장외투쟁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저는 받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외투쟁 해가지고 또 다시 들어오려면 또 명분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야당도 좀 이제는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좀 보고 제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 네. 위원장님이시죠? 예,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많은 법들이 있죠. 예. 앞으로 임시국회에서 예. 좀 어떤 것을 좀 우선적으로 처리하실 계획인지요? 저희들 이 정무위원회가 경제민주화 관련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정말 현안이 많은 상임위원회입니다만은 여태껏 여야 합의로 큰 파행 없이 잘 이렇게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경제민주화 법들도 저희들의 거의 목표가 달성이 거의 되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요번 이제 정기국회에 남은 거는 이제 순환출자 금지라든지 금융 지주 관련 문제라든지 또 일명 남양유업 대리점 관련 그런 법들이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도 여야 간에 그렇게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를 해서 잘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의 김정은 의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더인데요. 5877님입니다. 오는 3일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과 국회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다시 열린다고 하죠. 대통령과 국회 스스로 사건의 진상 규명과 국정원 개혁의 주체가 되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때까지 국민이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더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죠.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근데 금연구역은 뭘 보고 알죠? 사람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금연구역입니다. 2013년 당신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6월부터 모든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7월부터 식당, 호프집 등의 흡연 단속을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식당, PC방, 커피숍, 호프집. 공공장소 어디나 사람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금연구역입니다. 보건복지부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한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류화합의 대제전. 지구촌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화합. 5대양 6대주, 80개국 2,300여 명의 선수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지구촌 최대 물회축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입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요, 한국이 정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것인지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 수몰 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 만에 그저께였죠. 방화대교 건설 현장에서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누출 사고와 같은 건설 현장, 또 다른 사업장에서 산업 재해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고가 난 지역을 보면요, 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대부분이 일용직이거나 또 외국인 근로자여서 이들에 대한 보상 문제, 인권 침해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먼저 민주노총의 건설노조 박종국 노동안전보건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들어서 정말 더워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이렇게 산업재해 사고가 정말 많은데 실태가 좀 파악된 것들이 있습니까?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것들도 많겠죠? 그렇죠. 뭐 언론이라는 게 며칠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시작되는 게 많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사고를 보면은 일반 제조업 공장, 그다음에 뭐 화학 공장이나 대기업 반도체 공장, 또 뭐 큰 석유화학 단지, 일반 제철소나 광급공사, 이런 배수로나 대형다리 공사, 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런 참사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이 희생자들은 전부 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라 돼서 대한민국 전체가 어떤 안전 불감증에 걸려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해서 뭔가 이번 기회에 안전보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이제는 이제 국제적인 망신까지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 지켜보는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안전사고, 산업재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 언론 보도가 최근에 좀 집중적으로 보도해서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실태의 건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파악되고 있는지요? 늘어났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고가 늘어나는 게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하고 결코 관련이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IMF 외환 이후 그때를 정점으로 해서 전 사회적으로 외주화나 무분별한 그 비정규직 확산,
위험이나 고위험한 공정이나 업종에 비정규직들이 배치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항상 건설 현장에서도 약 700명 가까이 우리나라 전체 한 2,500명의 노동자들이 매년 희생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이제 짚으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방화대교 현장, 노량진 수몰 사고 현장, 기타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그런 현장에서도 보면은 대부분들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80% 이상 다 하청업체 근로자입니다. 최근에 이제 노량진 사고도 있었지만은 그 천재지변에 의한 각종 사고들도 미리 예방만 하면 충분히 재해를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사고는 우연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산업 안전의 여러 가지 설마 빨리빨리 하는 그런 기업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년 전에 작년 9월 달에 경기도 파주 장남교에서 똑같이 임원 방화대교하고 똑같은 다리 붕괴 사고로 14명의 사상자가 있었죠. 1년도 채 안 돼서 똑같이 콘크리트 타설 중에 동일한 재해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무리 그 윗선이죠. 예를 들어서 다리의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총괄하는 건데 네.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책임 감리제 이런 걸 네. 이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요. 책임 감리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고 있는데 먼저 책임 감리제가 뭐죠? 이 책임 감리제는 그 삼풍 94년도 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공사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감리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감리제도라는 게 품질 시공, 그러니까 부실 공사 문제나 이런 품질 시공에 대한 부분을 감리가 개입을 하지만은 근로자들의 안전한 시공 이거에 대해서 감리제도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람보다 제품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합적인 책임 감리제를 도입을 하겠다는데 늦었지만 이걸 환영을 하고 이 책임 감리제가 이제 서울시의 문제다 하기는 그렇게 지적이 되는데 실상 그 4대강 공사에서도 25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든 게 이제 책임 감리제 때문이다 이렇게만은 할 수 없지만은 사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 시공 회사에서 안전까지 책임지기에 맡겨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분리 발주를 해서라도 이런 것들에 뭔가 견제 장치가 마련돼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책임 감리제를 좀 도입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겠다는 것은 썩 합당한 해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사람보다 그 제품이나 어떤 공사 현장에 대해서 공사가 잘 됐는지 감리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앞으로는 이제 안전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책임 감리를 하겠다라고 일단 밝혔다. 네. 네. 자, 그런데 이번 방화대교 붕괴 사고 현장에서 보면은 숨진 근로자들이 안타깝게도 또 중국인 교포예요. 네, 그렇죠. 이분들에 대한 보상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 건설 사고가 발생한 그 건설회사 자체가 이군 업체고 영세한 업체예요. 그래서 이제 산재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산재에 가입 안 됐다 하더라도 선보상 후 추징을 할 수 있으니까 산재 처리를 하는데 네. 그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상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최근 건설 참사들이 일어나는 공통점은 그 지금처럼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하청 노동자들 소속이고 예. 또 일감 자체가 이제 인맥 관계로 일감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네. 이 노조에 가입하면은 고용 기회나 이런 것들 박탈당하는 불이익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산재 예방은 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고 산업안전법에 나와 있죠. 그래서 노사협의체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예.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이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비노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제도들이 다 그림의 떡이죠. 예. 그래서 사고는 이런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 감독이나 행정 지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국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노총의 박정궁 국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잇따르고 있는 산업재해, 안전사고에 따라붙는 꼬리표가 있죠. 바로 후진국형 인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경제 규모로만 보면은 선진국에 따라붙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속사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 사회를 악성 위험 사회다. 이렇게 규정한 그 이제 이런 학회의 논문도 내신 이제 상지대 사회학과의 홍성태 교수 연결해서 왜 악성 위험 사회인지 기타 후진국형 인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대책이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 민주노총 관계자가 구조적인 문제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유독히 그 큰 사고가 나는 것이 이런 지적을 했는데 홍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이 계신지요? 네, 저도 거의 동의합니다. 무슨 일반의 문화의 문제라거나 개인의 실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이런 위험과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앞으로도 아무리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뭐 종합책임감리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비슷한 규모 정도에는 차이는 있지만은 사고들이 계속 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사고가 없는 사회는 없는데 그렇겠죠. 우리의 경우는 이제 일어나기 어려운 사고가 쉽게 일어난다. 이게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95년에 그 6월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나고 예. 전반적인 그 제도 개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한 제도적 차원의 접근을 넘어서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구조적인 문제 조금 네. 더 쉽게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컨대 이제 지금처럼 이 과다 경쟁들이 이제 업체들 간에 이루어지고, 예. 이번 한강 사고의 경우에도 그 불법 하도급 문제 같은 것이 지적되고 있는데, 예. 굉장히 그 이제 다단계로 불법 하청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착취적이고 위험 감수적인 그런 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사회 상태를 그대로 두는다면, 예. 이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계속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경쟁 그러면은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만은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네. 치열한 경쟁을 통하는 경영의 어떤 효율화 이런 것도 네. 많이 강조되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 지금 교수님께서는 하도급, 불법 하도급 또 하도급에서 또 하도급 계속 이렇게 잇따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를 네.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경제 전반의 이 구조랑 다시 이제 연관이 되는 얘기인데요. 아, 그래요? 예. 이 한국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소수의 이른바 이제 재벌, 이런 그 재벌급의 공기업이 이제 그 핵심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예. 이로부터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가면서 중소기업, 영세기업 이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중심에 있는 그 거대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이라든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아래로 전가하게 되면, 예. 그러면 아래로 갈수록 이런 어이없는 사고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지금 감시해야 될 위험을 아래로 전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것이 어떤 위험 부담 이런 네. 것을 외주, 하청, 하도급 이런 것을 통해서 주면서 원청을 준 대기업은
그렇죠. 책임을 벗어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는 이런 그 현장에서 그 말단에 일어나는 사고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사고가 일어나는 과정을 정말로 주의 깊게 추적을 해서 그 진원지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앙의 문제는 그대로 둔 채로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 대책을 세워봐야 예. 문제가 거듭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우리 그 경제민주화 차원에서도 새삼 강조되고 있는 이 재벌 독식 경제라고 하는 것. 예. 이것이 이런 그 위험 사회 문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진원지 구조적인 문제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언급해 주신 경제적 민주화가 덜 된 부분. 네. 대기업의 독식 이런 것들이 진원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신가요? 그렇죠. 크고 강한 그런 존재일수록 모든 것을 누리고 다수의 그 이제 약한 존재일수록 오히려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마저 이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경제적인 위험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사고에서 나타나는 그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이런 일들이 그 아주 일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네.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 사회를 악성 위험 사회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인데, 위험 사회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서구 선진국끼리 다 그런 위험 사회라고 이제 규정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악성인 것은 네. 현대 사회는 이제 고도의 위험을 갖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위험 사회라고 하는데, 예. 그런 만큼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되거든요. 관리 감독. 네. 네. 그러나 그리고 부당하게 인권이 침해되는 이런 일들이 적을수록 그 기술이 사고로 폭발하는 이런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이죠. 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기술의 면에서는 뭐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사회의 수준을 보면 여전히 그 부패 비리 정도가 잘 보여주듯이 세계 40위권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악성이란 말을 붙이신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한국 사회는 그런 기술력이나 경제력의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관리하는 사회 질의 차원 그리고 인권의 차원에서 보자면 너무나 문제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위험한 기술들이 굉장히 심각한 사고로 터져나오기 쉬운 것이고 그래서 이 악성 위험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와 다른 한편에서는 부패 비리의 만연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심지어 우리 잘 알다시피 절대 이런 위험이 감수되어서는 안 되는 핵발전소에서조차도 예. 동일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아, 최근에 발생한 부분들. 네. 한국 사회 이런 악성 위험 사회에서 한국 사회 문제를 잘 직시하고 해결해야 하고 이것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지금 맡고 있는 진정한 선진화의 과제, 진정한 발전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요. 좀 안타깝게도 참 이른바 3D 업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그런 업종에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많이 유입돼서 또 이런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고 또 피해를 입고 있는데 자,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좀 풀어갈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같이 맞물려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구조적 위험이 계속 그 약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죠. 위험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전가가 되니까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국내인이건 외국인이건 그 인권이라는 면에서는 다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존재이고 그런 만큼 그것을 지켜주고 돌봐주는 것이 그게 올바른 선진국이죠. 그렇겠죠. 그런 점에서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렇게 당하고 그들의 그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그만큼 후진적이고 악성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회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해 주는 셈이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을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이제 풀도록 앞장서야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지대 사회학과의 홍성태 교수였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에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소녀시대 유나예요. 신혼침대 고를 때 앉아보고 누워봐도 진짜 모르겠죠. 꽉 이게 물어봐. 굿잠 의자야 신혼이 길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과학 에이스 침대. 해버 굿잠.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더인데요. 5835님입니다. 8월의 첫날인 오늘 푹푹 찌는 무더위에 힘든 하루입니다. 내일은 또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쏟아진다고 하던데 조금 시원해질까요? 앞으로 더 더워질 텐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덥더라고요, 오늘요.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 정면 승부는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주요 뉴스 들으시고 저는 3라운드에 다시 뵙겠습니다.